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한 법조계 관계자들이라면 일반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판사의 유흥업소 방문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고 공수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유흥주점 현장 조사를 포함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자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어제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졌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완진됐습니다. 잔불 정리에 나선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불씨를 완전히 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근 주민들은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바람을 타고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불이 난 공장 인근 아파트. 주차된 차들이 시커먼 분진으로 얼룩졌습니다. 연기도 가시지 않아 한낮에도 안개가 낀 듯 하늘이 뿌였습니다. 인근 아파트 복도는 실내임에도 매캐한 냄새가 그대로 들어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목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보건소 한번 가보려고 청구하고. 닦아도 흰 수건에 금세 검정재가 묻어납니다. 오전 내내 청소를 하고 문을 열었지만 식당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점심은 어때요? 지금 한 팀. 원래는 점심때 많이 오죠. 당장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공장 직원들이 주로 찾았는데 공장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속상하죠. 장사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래 해버리니까. 피해 접수 창구엔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목이 따갑거나 메스꺼운 증세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가 하면 분진으로 인한 오염과 농작물 피해, 영업 피해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불이 다 꺼지더라도 고무타는 연기와 냄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2022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입니다. 최일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구급차가 빈 사거리를 빠르게 내달립니다. 구급차가 들어간 방향에선 제빵 공장의 트럭이 나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경기도 시흥의 SPC 삼립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윤활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2년엔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1년 뒤엔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앞서 벌어진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전경영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공개하거나 검증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SPC 노동자들이 죽어야만 제대로 된 예방 조치를 할 것인지. SPC 삼립 측은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하철에 접이식 간이 의자를 가지고 다 앉아가는 승객들이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하철 11호선 평일 출근 시간대. 노선이 길어 장거리 이동 승객이 많은 편입니다. 객차 내 좌석은 이미 다 찼고 객차 연결 부위와 객차 내 빈 곳에 접이식 간이 의자를 펴고 앉아있는 승객들이 눈에 띕니다. 모두 직접 의자를 들고 탄 건데 많은 곳은 한 칸에 대여섯 명이나 됩니다. 이런 승객들이 늘어나자 위험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其实晚上高峰的时候，对吧？人很多的，包括一些小孩都坐在下面，人家都根本就看不到。 상하이 지하철공사 측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단축해 승객을 분산시키는 한편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휴대용 의자 사용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 유럽산 위스키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대량 생산을 거부한 한 업체 사례를 소개합니다.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푸른 언덕 위 19세기 농가를 개조한 발린달로크 증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이곳은 보리 재배부터 증류, 숙성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직접 수행하는 싱글 에스테이트 증류소입니다. Dass wir sehr hochwertig produzieren, Premium. Erst nach 6 bis 8 Jahren wird der Whisky in Flaschen abgefüllt, damit er so gut schmeckt. Auf diese Weise können wir diese kleine Menge produzieren, weil wir uns mehr Zeit nehmen. 한 병의 최저가가 100유로. 1년에 딱 7만 리터만 생산되는데 대형 양조장의 생산량이 보통 2천만 리터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보리와 물은 모두 이 지역산, 증류 뒤 남은 부산물은 가축 사료로 활용해 지역 농업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요. 숙성 창고를 둘러보고 제조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물론 위스키 음미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전통,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는 위스키. 발린달로크는 이런 신념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을 맡는 목수 수가 1980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자 건설 회사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목수 양성에 나섰습니다. 사이타마 현의 한 건설회사가 운영하는 목수 훈련시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한 30명의 신입사원들이 공구사용법과 건축물의 구조, 안전관리 등을 1년간 배웁니다. 회사는 훈련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졸업 뒤에는 유연근무와 남성 육아휴직 등 장기 근속을 위한 복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이 건축회사는 목수로 입사한 직원에게 100만 원 정도의 목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주로 자신만의 전용 공구 구입에 사용하는데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업적 자부심과 귀속감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日々ワクワクできるものづくりが提供できれば興味が持ってくれた子たちが来てくれるっていうのは少なからずあるかなと. 인력난의 건축 지연과 비용 상승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인력 채용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20km 떨어진 센강과 우아지강 사이에 위치한 이곳. 한때 파리에서 배출된 하수로 오염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찼는데요.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에 걸친 재살림 프로젝트, 21세기 숲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Aux générations futures, on n'est pas directement concerné par le projet mature, mais évidemment les enfants et les petits-enfants seront les destinataires de cet aménagement forestier. 4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간에는 참나무와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10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들어서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수종을 함께 심을 예정입니다. On n'est plus du tout dans cet état d'esprit de planter juste une ou deux essences. On met nos œufs dans plein de paniers différents pour avoir une résilience de nos forêts. 프로젝트 예산은 한화로 1,2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자연을 복원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된 이곳. 프랑스 정부는 이 숲을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 올림픽대로 등 서울 지역 자동차 전용 도로에선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릅니다. 경찰이 암행 순찰차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과속 차량을 멈춰 세우지 않고 순찰차 안에서 바로 속도를 측정해 단속한다고 합니다. 추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내부순환도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으로 나가자 신호음이 울립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70km, 과속한 겁니다. 지금 저 차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속은 일반 차량처럼 보이는 암행 순찰차 안에 설치된 최신 장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요 구간을 또 통과하면 다시 또 속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예방도 하고. 서울 지역에 처음 도입된 암행 순찰차입니다. 차량 앞에 있는 레이더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카메라에서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인식해 기록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속 위치와 시간까지 기록되면 경찰의 추가 확인을 거쳐 경찰청으로 전송됩니다. 특히 갓길에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하차시키지 않아도 되는 만큼 24시간 상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과속뿐만 아니라 난폭 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 위반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좀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